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도 거인사생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정태,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예, 지난주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네. 예,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토일 경기부터 좀 파악해 볼게요. 금요일 두산과의 경기, 선발 윌커슨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호투를 했어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2개, 볼넷 2개만 내주면서 무실점 완벽투. 이 정도면 윌커슨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동안 허리가 좀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예. 이제 뭐 시즌 시작과 동시에 지금 10경기 선발 등판했거든요. 네네. 10경기 중에 최근 3경기를 보게 되면은 퀄리티 스타트부터 해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이래 하면서 1선발로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인닝 히터의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고 상대팀 선수들에게 뭔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이제 에이스, 우리 팀 에이스 뭐 1선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3경기만 보게 되면 올 시즌 10경기 등판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1선발로서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피칭하고 있는데, 그날도 6.2이닝에 뭐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네네. 이블렛이었는데 상대팀 이제 최준호 선수, 이 선수도 결국에는 신진급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우리 또 롯데 타자들이 보통 신인급 선수들에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에런 윌커스 선수가 에이스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면서 그날 승리하는 모습이었죠. 예. 그런데 금요일 경기에서 사실 레이스가 솔로 선제포 터뜨렸는데 가장 눈에 띈 거는 황성빈이었습니다. 그렇죠. 펄펄 날았어요. 아니, 저 선수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이기냐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 의원님? 황성빈 선수는 뭐 주루 플레이 그죠. 예. 수비 뭐 이런 거 나무랄 데가 없죠, 그죠. 공격력에서는 사실은 뭐 정타나 어떤 뭐 중거리 타자 이런 거보다는 단타 위주, 컨택 위주의 어떤 타자인데 네. 타격만 조금 더 눈 뜬다면은 정말 완벽한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그날도 베이스 러닝에서 발군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순간적으로 이루 들어가면서 이제 3루에 비어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걸 또 빠르게 판단했죠. 3루까지 네네. 뛰어가는 제시인데, 이게 우리가 화면상에 이 3루 쪽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캐치해서 뛰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저 왜 가지 그랬는데 화면이 이제 황성민 선수가 그렇죠. 뛰어가는 뛰어가면서 모습을 좀 보니까 삼루가 3루가 비어 있어요. 예. 이게 2루에 혼신힘을 다해가지고 슬라이딩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거기서 살겠다는 의지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살고 난 이후에 세이브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뭐 진짜 1초도 안 돼서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고 그걸 기민하게 또 파고든다는 거, 그건 정말 주루 플레이 하나만큼은 정말 타고난 선수라서. 그 황성민 선수가 일할 때의 그 우리 하위 타자들과 조금 달라진 게 상대 투수가 조금 의식하는 느낌이 있나? 이게 볼넷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죠. 투구수도 많이 좀 늘리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박 의원님. 팀으로 봤을 때는 복덩이지만 네. 사실 이 밉다는 부분들은 너무 잘했을 때, 예. 상대 타자가 너무 잘했을 때, 예. 그리고 우리 전력에 굉장히 이렇게 필요악으로 잘해줬을 때 하고, 예. 하나는 또 플레이 자체가 미울 때,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선수이지만 예. 어쨌든 타격 컨택 능력 부분은 조금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풀어낸다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센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황성빈 선수는 처음 시합을 봤을 때는 예.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스타성도 있고 예. 이 선수가 무슨 플레이를 하면 포커스가 돼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예.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황성빈이야? 그렇죠. 뭐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약간 예,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포커스가 황성빈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프로 선수로서 꼭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토요일 경기가 사실 그 뭐 두산의 구단주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일단 잘해야 되는데, 나균환 선수 최근에 난조가 너무 눈에 띕니다. 염현님 어떻게 보세요? 나균환 선수가 사실 4선발이지 않습니까? 예. 4선발로서의 활약들을 어떤 잣대를 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 2021 시즌부터 이제 투수로서 활약을 했던 나균환 선수인데 22시즌, 23시즌 생각한다면 올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뭐 평균 자책점부터 7점대고 그죠. 경기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올해 지금 9경기
출전을 했거든요. 네네. 선발 투수로서 4선발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뭐 승패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가야 결국엔 잘 던지는 그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는데 예. 평균 이닝이 5이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선발 이인복 선수에 이어서 4선발에 있는 나균환 선수도 뭔가 좀 삐끗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롯데의 김태형 감독이나 주영강 투수 코치가 지금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좋지 않거든요. 네, 많이 안 한 좋죠.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뭐 선수에게 좀 더 자신감을 심어주느냐 아니면은 뭐 스텝에서 어떤 교체할 수 있는 멤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지금이 그런 기로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팀이 너무너무 지금 44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5위권하고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있거든요. 이걸 선수들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커지지 않나 게임 차가. 네네.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스텝이 나균환 선수 한 명만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빼고 뭐 불펜으로 가도 얼마만큼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선발 라인업에서 이렇게 하나 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결정하는 지금 게. 예. 뭐 보통 캠프를 가게 되면 예.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되면은 선발 투수를 팀마다 보통 한 7, 8명씩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대로 다 따라주지 않는 게 이 사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한 8명 정도 생각하면은 한 4명 정도만 꾸준하게 돌아가줘도 그 팀은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5선발에 이어서 4선발도 지금 많이 삐끗거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군의 선발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어떤 면면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2군에서의 어떤 좋은 컨디션에 있는 투수들이 있다면은 야수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내야수도 그렇고 사실 팀의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가 이 포지션이다 하는 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조금 무리할 만큼 교체 카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투수로 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지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일요일 경기 두산과의 경기 3대3 무승부로 끝났는데 예, 12회까지 가는 연장전을 치렀지만 승부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롯데에게 기회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이날은 전부 예. 다 제가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야구 얘기하는 유강남 예. 그걸로 끝났어요. 박정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 보고 있는데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보고만 해서도 힘드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든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12회까지. 들었고 안타가 10개였고 포볼이 3개를 얻었는데 3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수입니다. 네네. 아쉬운 점수고 양팀 모두 실망스러운 게임이었고 네. 어쨌든 한 가지 위안이 된다는 부분들은 이제 김민성 선수의 굉장히 치기 어려운 볼이었어요. 그게 자식단장 훌쩍 넘어갔죠. 예, 자치기 같이 쳐서 예. 그렇게 홈런을 변화구를 쳐서 홈런을 쳤는데 그 공이 고질적으로 롯데자이언츠 타자들을 괴롭히는 공이었어요. 몸쪽 휘어져 나가는 거. 근데 예. 이제 김민성 선수의 타격을 보면 예. 굉장히 찬스에 강한 걸 느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김민성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도 꿋꿋하게 그날도 홈런을 봤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비도 그리고 또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하나가 위안이 된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 예. 하나가 위안되면 안 되는데. 예. 일요일 경기에서 롯데 3년차 루키 파이어 볼러 이민석 선수가 1년 만에 1군 선발 마운드에 올라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는데 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뭔가 잘할 수 있을까? 뭔가 좀 설레임과 걱정이 어떤 교차되는 경기였다고 볼 수 네네.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처음 KBO 리그의 어떤 마운드를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걱정보다는 자신감이 더 많았다고 뭐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신감 뭐 볼에서도 나왔지만 그날 어떻게 보면 처음 수술하고 재활 끝난 선수가 처음 이제 1군 등판을 해서 그 정도를 던져줬다 이러면 이 선수가 좀 전에 말했던 이제 선발 투수 쪽에 어떤 공백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기대치 네네. 이걸 코칭 스텝에서 가지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스피드도 부상 전과 비슷한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고 뭔가 마운드에서 위축되는 모습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4, 5 선발이 지금 좋지 않은 모습에서 이민석 선수가 어쨌든 한 경기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어린 선수가 그래도 자신감 있는 어떤 마운드에서의 투구를 봤을 때는 4선발 5선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투구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손가락에 뭔가 좀 물집인가요?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긴 했는데 그런 건 좀 빨리 나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투수가 이제 손가락 물집이 제일 어떻게 보면 손톱하고 예, 관계가 손톱, 제일 크죠. 예. 근데 아마 요즘은 예전에는 조그마한 어떤 뭐 손톱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고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상이 악화거든요. 악화되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안 좋을 때 빼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거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돼서 왔을 때는 재활을 거쳐서 어떤 라이브 배팅 볼 던지고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 등판을 하고 이제 1군에 올라오는데 퓨처스 리그에서까지 109 가까이 던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한번 등판해서 한 3이닝 정도 던지고 이제 1군에 올라오는데 1군에서 어쨌든 본인이 좋은 투구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손가락에 이제 물집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오래 가는 그런 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우 선수가 정말 잘 몰랐는데 일요일 경기 9회 초에 이제 대타로 나서서 안타를 쳤어요. 예. 근데 아니 번트 기다리면 되는데 그 번트 못 기다려서 결국은 2루에서 도루하다 아웃됐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네. 그리고 또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5라운드 43분에 롯데 입단한 신인 선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1군 콜업되어서 홍건희 선수 상대로 프로 첫 데뷔 안타를 쳤는데 이 선수가 사실 올해 신인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몸이 허약했었어요. 허약했는데 2군에서 굉장히 웨이트를 통해서 건장해 보이던데. 예, 굉장히 몸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상대 투수에 읽혀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막 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이제 상대 팀은 그냥 놔두지는 않죠. 근데 주자로 나가면 막 2루가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가까워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네. 좀 이렇게 노하우가 없는 선수들은 보입니다. 아 보여요. 예, 보여서 굉장히 다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견제구도 그렇게 많이 할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알면. 아 그러니까 오히려 다 읽히면 그렇죠, 예. 견제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어차피 1루에서 아웃되니까. 그 정도로 그날 게임을 보게 되면 예. 조금 표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2루 가서 이제 저 아웃이 되는 걸 봤는데 어쨌든 첫 안타를 쳤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몸도 더 좋아지고 단타뿐만이 아니라 롯데가 필요한 장타가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예, 예. 좀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그렇죠. 예. 감독님 안타깝더라고요. 입장에서는 많이 혼났을 것 예, 같아요. 많이 완전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진짜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었어요. 예. 예, 일요일 경기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맞았는데 무위에 그쳤는데 예. 롯데는 12회 초 다시 한번 1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윤동희의 적시타 때 2루 주자 유강남이 홈에서 아웃되면서 허무하게 벤치로 돌아섰는데 예. 왜 대주자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 아무래도 이걸 살펴봤는데 예. 왜 쓰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정복은 선수만이 남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라인업의 대기 선수를 보니까 야수는 박승욱, 뭐 노진혁, 장두성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대타 대주자 다 나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복은 선수가 대주자 나가나 유강남 선수가 나가나 똑같은 어차피 홈에서는 상황이었기 조금 때문에. 아웃이 예. 되지 않았을까? 그때 예. 상황은 대주자가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예, 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강남 선수의 뭐 발을 원망해야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12회 말에는 자가반치 아웃카운트 2개를 견제사로 다 잡았어요. 네. 예. 그래서 유강남 선수 안 뺀 이유가 이 수비 때문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실 김태형 감독을 네. 지금 이때까지 한 시합을 보게 되면 조금 전략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일찍 빼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강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이날 이 유광남이 선수도 사실 그 정복은 선수보다는 좀 사실 늦거든요. 어째 보면. 네네.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유광남 선수를 계속 각지고 갔다는 부분도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예. 강약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유광남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2루에서의 그 주자와의 그렇죠. 예, 싸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아웃 카운트를 얻어내면서 확실히 포수로서는 제 컨디션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렇게 아웃시키고 손을 네. 들고 이렇게 자신감을 네. 표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예.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예. 예. 자, 롯데자이언츠 지난 목요일 경기 기억도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KT와의 경기에서 4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토종 에이스 박세웅 선수가 이제 다 살아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날 2대0으로 승리했죠, 그죠? 네. 박세웅 선수가 뭐 중간중간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잘 해결을 해주고, 그죠? 2대0 어떻게 보면 박빙의 승리를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투구를 보여줬는데 박세웅 선수는 올 시즌에 지금 9경기를 출전했거든요. 9경기 예. 출전했는데 우리가 박세웅 선수의 어떤 기대치는 높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토종 에이스로서 뭔가 우리가 좀 박세웅 선수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낮출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토종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은 올 시즌도 충분히 활약을 해준다 하는 시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평균 자책점이 3.999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가 3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예. 뭐 사람이 던지기 때문에 대량 실점도 하고 하지만은 박세웅 선수도 토종 에이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팀에 어떻게 보면 용병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2명 외에는 박세웅 선수가 마운드를 끌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조금 업다운이 좀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3경기를 보게 되면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경기도 있었고요. 뭐 좋은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조금 더 길게 그죠. 우리가 타격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면은 그런 업다운을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그죠? 박세웅 선수는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 스스로 어떤 토종 에이스라기보다는 롯데의 어떤 투수진을 좀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투구를 시합 때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런 네.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책임감을 좀 더 가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 스스로 지금 투구가 아주 안 좋고 막 난조다한 건 아니지만은 네, 조금 네. 더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날은 뭐 황성빈 선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다음 날도 그랬지만 이날은 뭐 공격에서는 3타수 2안타 1득점 1볼넷 그리고 수비에서 그 공을 6회 1루에서 1사1루에서 KT 문상철 장타성 타구로 좌측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플라이 공을 또 거의 벽을 뛰면서 잡는 모습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 여기서 또 한번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황성빈의 활약을. 다람쥐 같아요. 예. 잘하지. 네, 얼굴도 다람쥐 같이 좀 닮았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햄스트링 부상에서 이제 지난 14일 KT 교체전에 출전을 했는데 이날은 리드오프로 출전해 쿠에바스를 상대로 1회 초에 풀카운트 접촉에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날 사실 경험이 많은 쿠에바스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황성민 선수에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1루 견제로 이 폭투로 네. 또 황성민 3루까지 허용을 했죠. 그리고 네. 3번 타자 레이에서 깊지 않는 희생 플라이 때도 황성민 선수는 진짜 빠른 발로 인해서 이제 득점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황성민 선수 만든 선취점이었는데 또한 3회 초 추가 점수일 때는 선두타자 이학주의 안타로 출루를 했고 황성빈은 1루 앞쪽 키스번트가 무사 1, 2루로 만들어져 이어진 고승미의 또 적시타 그리고 2점을 내면서 이날 게임은 사실은
황성빈의 로 끝났어요. 주루 플레이로 지금 예, 예. 끝나지 않았나. 이날은 정말 황성빈의 날이었죠. 날이었고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예. 예. 기아와 삼성 이제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뭐 오늘 내일 반즈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너무 잘하던데요. 지금 1위부터 뭐 6위까지 게임 차가 얼마 없어요. 사실 뭐 상위권을 치고 갈 수 있는 팀들인데 거기서 1, 2위를 다투는 팀이거든요. 예. 뭐 지금 롯데가 어렵지 않은 팀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반즈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승리하니까? 예, 예. 박세웅 선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지금 페이스 유지하고 있고 또 윌커스 선수도 주중 경기 뭐 나올 거고 하니까 투수진에 한번 조금 안정적인 어떤 점수 관리를 좀 기대하면서 타자들이 우리 일요일 경기처럼 좀 그런 경기를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네. 예. 네. 어떤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승 3패만 해줘도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이야기 거인 사생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정태 부산 MBC 야구에서 열린 염종석 부산 MBC 야구에서 열린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